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쌤입니다. 2024년 8월 2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입니다. 미증시는 전일도 양호한 흐름 보이면서 이제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이제 뭐 사상 최고가 쪽으로 다시 한번 붙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피치사에서 오늘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 기존에 이 트리플 A였단 말이에요. 근데 더블 A 플러스로 하향 조치가 됐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 협상 계속 얘기 나왔었죠. 부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재정적자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니들 정치권은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 이런 걸 해결하려고 안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해치사에서 일침을 가한 거죠. 참고로 이게 미국이고요. 미국이고요. 여러분 한국 신용등급 알고 계시나요? 한국의 피치사 신용등급상으로는 한국이 AA- 안정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뒤에 안정적이 붙어요. 이게 안정적이 붙어가지고 언제든지 우리나라는 글로벌 이 경제가 좀 안정화되면 언제든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더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것을 이제 올해 봄에도 이렇게 피치사에서 인정을 계속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우리랑 미국이랑 이제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는 수준이 됐어요. 물론 아직까지 차이는 당연히 크지만 과거에 이제 넘볼 수 없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단계까지도 왔다.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을 했고 미국이 살짝 흔들렸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는 주식하시는 분들이 보시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은 단기적인 현상이냐, 일시적인 현상 아니면은 이게 지속적인 현상이냐,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년에 미국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1년 동안 보통 11월에 대선이 있죠, 미국은. 그러면은 이제 1년 3개월 남았는데 남은 1년 3개월 동안 뭐 해야 됩니까? 바이든 정권은 이 트리플 A 쪽 신용등급을 최대한 회복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주시장이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일시적으로 이제 오늘 뭐 마이너스 1% 정도 전후로 시작해서 뭐 흔드는 경우는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건 최근에 올랐으니까 그냥 조정받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이 경기를 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그거 아니어도 경기 살리려고 악바리처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치권 쪽에 뭐 갈등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뭐 잘 처리하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은 이제 더 국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1% 정도로 밀리고 시작해도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고요. 14,000원 대기 정도까지는 나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선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2650 이 정도면 뭐 돌파 가능성 뭐 충분하다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양보 하나 더 세워주면 좋겠지만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이 추세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추세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하단은 이탈하지 않는, 내일 만약에 조금 더 밀리더라도 뭐 2600 흔들기 정도 나온다고 해도 어차피 이 하단 정도 흔들기 정도밖에 안 되고요. 만약에 하단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그냥 2650을 다시 한번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초까지 회복한다, 그러면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일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만약에 저게 정말로 큰일이 나고 문제가 정말로 커진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도 다 팔고 또 떠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어제 말씀드렸죠. 선물 뭐 2만 계약 매수해도 뭐 요즘에 그냥 4만 계약 전후 되는 물량으로 3, 4만 계약 정도로 이제 단타 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싹 빠져나갔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주식은 팔았나요? 외국인 코스피 주식 팔지도 않았습니다. 676억이면은 이거 뭐 5분도 안 걸리는 금액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팔았다고 보기도 애매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뭐 그렇게 외국인들이 우려하고 있지 않다. 코스닥으로 왜 팔았나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섹터 비중이 있는데 2차 전지 비중이 너무 높아졌으니까 2차 전지를 매도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2차 전지 비중을 조금 줄여야 원래 섹터의 비중만큼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리는 거예요. 이건 매도한 게 아니라 비중을 되돌리는 정도 수준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수급적으로 오늘 크게 뭐 문제될 만한 게 없었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오늘 밀어내리니까 콜옵션은 그대로 두고 풋옵션 쪽을 청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오전장에 조금 약세가 나와도 뭐 그거는 오늘 장의 뭐 후폭풍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900포인트 이제는 넘어간 수준이고 이탈했다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와도 괜찮은 수준이에요. 정고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940 구간 요 구간에 대한 이제 저항 구간 만드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940 그럼 또 넘어가면 이제 1000포인트 정도까지 가는 거죠. 이제 990에서 1000포인트 요 구간이 단위가 바뀌는 구간이 그냥 지나가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지수는 그렇게 뭐 문제가 될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전일도 말씀드렸듯이 130만원 돌파를 해야 더 가는데 최근에 빠르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윗꼬리 달고 밀린 게 더 나은 거다. 이게 2보 전지를 위한 1보 우태고 더 가기 위해서 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당장은 좋겠지만 사실 꾸준히 본다라고 하면은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여기서 조금 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100만원에서 130만원 사이에서 이렇게 쉬면 되는데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는 지금 115만원 여기 흔들고 있죠. 여기 살짝 이탈하는 척하고 여기 위에서 상단 구간에서 움직이면은 좀 더 빨리 움직일 수는 있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데 2차 전지주는 빨리 올라오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만큼 살짝 쉬었다 가는 것도 사실 더 좋다라는 것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위쪽에서 움직인다,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데 기간 조정을 조금 받는다라고 하면 좀 더 건강하게 더 멀리 오랫동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수익을 위해서는 숨고르기를 계속 하면서 가는 게 좋아요. 우리 운동할 때도 심호흡 한번 하고 쉬었다가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조금 휴식 구간을 좀 취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서남이나 이런 전일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세계 최초로 상온 초전도체 개발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이 현상 나오고 뭐 난리가 났는데요. 그래서 서남, 뭐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은 그냥 뭐 가볍게 그냥 이 현상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모비스 같은 경우도 오늘은 어제는 상한가 실패했었는데 저항받고 3,009에서 밀렸는데 오늘은 상한가에 들어갔다. 거기에 뭐 원익 PN이라던가 덕성, 인지컨트로스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엮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가운데 우리는 그러면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2차전지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쪽도 이제 궁금하신 분 많을 텐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모양은 똑같아요. 그냥 쉬는 모습이잖아요. 기존에 70만 5천 원에서 2007년부터 해서 내려왔다가 이제 드디어 회복한 거예요. 2007년도부터 해서 드디어 거의 뭐 한 16년 만에 이제 회복을 한 건데, 그리고 나서 조금 쉬는 구간이니까 여러분 각도 가파르게 올렸으니까 쉴 필요 있다라고도 기존에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들은 좀 쉬게 놔두면 되고요. 그러면은 후발주로는 이제 포스코엔텍이나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포스코엔텍이나 이제 코스모화학이나 이런 종목들을 이제 후발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는 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보겠죠. 저는 하이닉스를 더 뭐 좋게 보니까 하이닉스를 비롯한 하이닉스는 11만 5천 원 넘어와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7만 2,500을 못 넘어와 있죠.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주가 레벨이 높다. 그래서 양봉을 세워주고 이렇게 쉬는 구간이 나온다. 감사합니다 하고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작은 종목들도 뭐 한미반도체면 뭐 작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었고 어제도 양봉 예쁘게 세워줬었는데 이렇게 중간중간 쉬는 거 나쁘지 않아. 이런 거 오히려 기회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외에도 이제 뭐 ISC라던가 이런 종목들 최근에 너무나도 가파르게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쉬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쉬어줘야지 더 움직일 수 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서 여기서 매매하기에는 신규로 진입하기엔 여러분들 부담되실 텐데 이제는 좀 이제 여러분들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볼 수 있고,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구간이 좋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지금은 2차 전지 조금 쉬게 놔두고 반도체주 쪽을 좀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 많이 들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주춤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죠. 그러면서 내려와 있는데 주춤했어도 여기 있을 가격은 아닙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억울한 건데요. 주춤했어도 현대차가 30만 원 아래에 있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35만 원을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고 40만 원을 가도 되는 그런 성장성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이상을 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생각보다 이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 수혜를 많이 받는데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테슬라만 좋지 뭐 현대차나 뭐 기아나 이런 기업들은 생각보다 수혜를 많이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이 생각보다 적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밀려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모아갈 수 있는 구간. 기아 8만 원이면 너무나도 감사한 구간이죠. 그리고 뭐 이런 부품주 같은 경우도 천천히 한번 모아볼 수 있는 구간. 성우하이텍도 13,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이건 너무 고마운 구간인 것 같아요. 11,500원 전후 구간을 준다. 이 구간부터 해서 열심히 모아갈 수 있는 이런 구간이고, 화신 같은 경우도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17,500원 흔들기가 나왔는데 이거 시장 영향력이고 이런 것도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고, 자, 아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300원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뭐 6,000원 전후 구간이라면 감사한 구간이고, SL도 마찬가지고 뭐 세종공업, 현대공업 등등등등 부품주도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쉴 때 보는 게 맞고요. 반도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동차는 상반기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쉬엄쉬엄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하면 제가 반도체 동생 섹터로 해서 이 MLCC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MLCC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에 회복되면 같이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이고 그 뒤에 삼성전기가 뒤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보통 움직일 때 뭐 비슷하게 따라서 움직이면은 이런 작은 종목들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11만 5천 원 어제, 아니 15만 원 어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보이면서 다시 한번 이제 고점 돌파 시도에 대한 뭐 긍정적인 흐름 만들고 있다. 그러면은 MLCC 같은 경우 만약에 지금 15만 6천 원인데 이거 15만 원대 쪽으로 이렇게 쓱 붙여가면서 이제 쉬어준다라고 하면은 밀릴 때마다 좀 모아갈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MLCC보다는 그냥 반도체가 더 화끈하지 않나 싶어요. 반도체가 올랐을 때 MLCC가 덜 올랐다라고 하면은 그때 순환매를 노리는 정도가 낫지 않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사마콘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만원 이탈한 다음에 트랩 완성하면서 회복하면서 거래대금까지 예쁘게 붙여놨죠. 하반기부터는 이제 MLCC 회복된다라는 거. 그리고 MLCC는 전장용으로도 이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쪽에서 삼성전기나 이런 쪽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쪽보다는 전장용이 더 고부가치 산업이고 이제 뭐 진입 장벽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뭐 생산량도 좀 늘려야 되고 신뢰성을 조금 더 얻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모텍 같은 경우는 그동안 워낙 눌려 있어서 그런지 어제 오늘 이렇게 예쁜 모습 보이면서 이제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이제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 알려드렸죠. KH바텍이랑 뭐 세경하이테크, 파이낸텍 이런 종목 말씀드렸는데 2,500원 돌파 시도하고 이렇게 쉬고 있죠. 오히려 이렇게 쉬어주면은 더 좋다. 오히려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경하이테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 쉬면은 오히려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낸텍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시고, 그리고 조선주 한번 보실만 합니다. 현대해포조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8만원 돌파한 이후에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뭐 2차전지주에 워낙 뭐 자금이 쏠려 있고 하다 보니까 빠르진 않지만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죠. 여러분들 조선주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지금 95,000원 지금 저항 구간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한번 이제 저항 돌파 시도했으니까 쉬었다가 두 번째나 세 번째 이렇게 돌파하게 된다. 조선주들, 조선기자재주들 여러분들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고 주도주성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잘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해포조선.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 보면 항상 성강밴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이거 16,000원 돌파 시도하다 쉬고 있죠. 지금 오늘도 아래 꼬리 달면서 이 중심선 구간에 있는데, 이런 구간이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에요. 지금 15,000원 구간 전후에서 이제 아래 꼬리 달면서 딱 회복해주고 중심선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죠. 이런 구간 좋은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 보시고, 그리고
뭐 HSD 엔진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점 돌파 시도한 다음에 쉬고 있는데 이런 것도 쉴 때 보시면 되고, 많죠. 뭐 동성화인텍도 있고, 동성화인텍이나 뭐 이런 종목들, 뭐 하이로코리아 뭐 종목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비슷해요. 저랑 돌파하려다가 이렇게 오늘 어제 돌파하려다 오늘 밀려 내려오고 비슷비슷하죠. 가격적으로 메리트를 주고 있다. 그리고 시장 영향력으로 오늘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좀 볼 수 있고, OLED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LG 디스플레이 비롯해서 뭐 야스, 참엔지니어링, 프로이천, 뭐 HB 테크놀로지 등등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이런 종목들 이제 하반기에 이제 2차 전지주 한번 싹 올랐으니까 순환매 한번 돌 수 있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뭐 한미글로벌이나 이런 종목들 아예 바닥권에 있는 이런 네옴시티 관련주들 이제 이번에 수혜를 제대로 못 받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DDP에서 이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이때 잘 보셔야 된다. 얘네가 제대로 뭐 한미글로벌이던 뭐 아니면 뭐 유신이 됐건 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크게 좋은 모습이 나오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약한데, 대신 이런 기대감만 갖고 있는 이런 종목들보다는 이제 뭐 북미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도 그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설업종들이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 HD 현대건설 뭐 기계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자, 현대건설 기계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그 인프라코어 있죠? 현대 인프라코어. 이게 사명이 하도 바뀌어갖고 두산 인프라코어 HD,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그 다음에 뭐 계속 바뀌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HD 현대 인프라코어로 사명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실만 하고요. 건설기계 쪽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진성 TEC는 항상 이제 캐터필라 얘기 나올 때 항상 같이 볼 수 있는데 16,000원 지금 벌써 3번이나 시도하고 있습니다. 16,000원 넘어가면 또 좋아지겠죠. 그리고 뭐 미국에 아예 회사를 두고 있는 이런 두산바켓 같은 경우, 미국 회사인데 두산이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두산바켓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 그리고 LX일렉이나 뭐 이런 쪽은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작년부터 말씀드렸었는데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 계속 보이고 있죠. 이런 쪽 전력, 뭐 전력 인프라, 뭐 건설 인프라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볼만한 이런 섹터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서 체크하시면은 하반기에 여러분도 편안하게 주식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국에서 신용등급 하향 때문에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항상 등급은 조절이 되기 마련이고, 그리고 나서 미국이라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도 미국이 또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오히려 정책을 펼칠 수 있고 이제 이 경제 쪽으로 안정화를 펼치는 이런 현상을 펼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가기 위한 조정의 빌미 정도로 삼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좀 편안하게 내 주식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이제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